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뛰어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로마 명소 완전정리 영상 마지막 4편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로마 안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리고 바티칸 갈 때 루트상 함께 가게 되는 성천사 성도 짧게 소개하면 발로뛰어의 이탈리아 명소 정리는 끝입니다. 지난 로마 명소 3편까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초행자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고 설명했다면 이번 영상은 바티칸 가이드 투어를 간다는 가정하에 바티칸에서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와 바티칸 내부의 각 장소에 대한 겉핥기식 설명을 담은 영상입니다. 일단 바티칸은 로마에 왔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고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가이드 투어를 하셔야 합니다. 로마 시내는 어찌어찌 개인이 공부해서 비벼볼 수도 있는데 바티칸은 투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바티칸 일정을 로마 시내 가듯이 일일이 정리할 필요도 없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바티칸 계획을 세세히 세우느라 머리 싸매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여행 시간에 맞는 투어를 고르고 좋은 가이드를 만나고 현장에서 집중해서 들으면 되는 곳이 바티칸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 정리왕인데 그냥 이렇게 좋은 투어 하세요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제가 다녀와 보니 로마 여행 초행자가 바티칸 가이드 투어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알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는 바티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각 명소들의 위치에 대해 미리 감을 잡고 투어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드 상품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고 무엇을 선택하면 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세부 일정과 설명은 가이드 투어에서 들을 테니 오늘의 제 영상은 로마 바티칸 여행 전 감각을 살짝 열어주는 에피타이저 레벨에서 최대한 완전 정리하겠습니다. 깊은 지식은 가이드 투어 때 현장에서 들으시거나 임성일의 이탈리아 같은 좋은 유튜브 영상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티칸은 어떤 곳이길래 꼭 가라는 건지 알아봅시다. 바티칸 시국은 로마 안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독립국가이고 신기하게도 여권도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행객인 우리가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하거나 입장할 때 여권을 검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23년 기준으로 약 764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바티칸의 면적은 여의도의 6분의 1 수준으로 바티칸이랑 한국을 비교하면 22만 배의 면적 차이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세계 가톨릭 인구가 약 13억 정도라고 하고 가톨릭의 총본산이 바티칸인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 크기와 상관없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행정조직은 당연히 최고 존엄인 교황님을 필두로 임명된 추기경들이 관련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1984년에 국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바티칸의 주요 성당인 성베드로 성당과 시스티나 성당뿐만 아니라 뮤지엄에서 소장 중인 유명 예술작품까지 더하면 로마를 떠나서 역사적으로도 그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가톨릭 신자에게는 말 그대로 성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뜻깊은 장소지만 저는 무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도 배경 지식도 없어서 처음에는 굳이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녀오고 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안 가면 후회할 뻔했다 생각합니다. 비교해보면 피렌체의 두오모 쿠폴라도 대단한 곳이지만 이탈리아를 다시 갈 일은 당분간 없겠죠. 지금은 쿠폴라가 선명하게 기억되지만 평상시에는 떠올릴 일도 뉴스에서 소식을 들을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월과 함께 잊혀져 가는 거죠. 하지만 바티칸은 교황님의 한국 방문이라든지 한국 추기경님들의 이야기라든지 가톨릭의 주요 행사로 세계적으로 주목할 때라든지 관련 소식을 접할 기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탈리아를 가지 못하더라도 그때의 장소와 이미지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추천 사유가 아니더라도 바티칸은 세계인의 여행 버킷리스트 명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기념비적인 장소이자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바티칸이면서도 6-7시간만 할애하면 볼 수 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저는 피렌체 가이드 투어 때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에게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자신을 갈아 넣어 완성한 시스티나 천장화를 보고 싶기도 했고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켈란젤로를 거장 반열에 오르게 한 피에타 작품도 보고 싶었습니다. 바티칸을 보고 오신다면 종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로마에 갔는데 바티칸을 보지 않고 온다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바티칸은 어디에 있고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부터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로마 시내를 들여다보면서 바티칸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지난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3편까지 보고 오셨다면 익숙하시겠지만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로마 여행은 중심인 베네치아 광장을 기준으로 두고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일정을 세우면 얼추 맞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콜로세움 포로노마노 부근,
위쪽으로는 판테온 트레비 분수를 포함한 로마 시내 부근, 그리고 왼쪽 위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바티칸 부근, 이렇게 각 1일, 총 3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구글 어스로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국룰입니다. 바티칸 부근만 살짝 외곽으로 떨어져 있지만 시내 판테온까지 2km, 도보 30분 거리로 엄청 멀지는 않습니다. 바티칸 투어는 보통 반나절 일정으로 만약 오전 투어라면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정도면 끝이 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 남는 시간에는 로마 시내를 구석구석 한 번 더 구경하면 개인적으로 아주 완벽한 3일이 됩니다. 바티칸은 위치상 복귀하는 루트에 성천사성이 있어서 당일 세트로 다녀오시면 되고, 간 김에 교황님도 줄 서서 드신다는 로마 3대 젤라또 올드브릿지도 들르시면 좋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메트로를 이용하고 오타비아노 역에 내리면 됩니다. 오타비아노 역에서부터 거리는 650m, 대략 9분 정도 걸으면 벽으로 둘러싸인 바티칸을 만나게 됩니다. 바티칸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바티칸의 주요 건물들의 위치를 눈에 담아봅시다. 바티칸 시국은 이 테두리 안쪽 지역이고 이 중 절반 정도는 건물들이 있는 곳, 나머지는 정원 같은 곳입니다. 입구가 위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므로 지도를 이동 방향에 맞춰 바꿔서 보겠습니다. 이 중 우리가 가는 곳은 입구에서 보았을 때 왼쪽으로 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방문하는 바티칸 시국 명소들은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소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과 광장, 이렇게 나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다양한 건물들과 정원이 포함된 구역이 바티칸 박물관 구역입니다. 처음에 조금 헷갈리는 곳이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성 베드로 성당처럼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티나 소성당을 포함해서 이 내부에 여러 컨셉의 미술관과 조각관, 회랑, 정원들을 전부 통틀어서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 개의 작은 박물관과 장소들이 모여서 바티칸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투어를 들으면서도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이집트 박물관, 솔방울 정원, 지도의 회랑, 라파엘로의 방 등 세부 구역이 많은데 지금은 큰 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조금 뒤에 가이드 투어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박물관을 지나면 두 번째 구역인 시스티나 소성당이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네모 건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바티칸 박물관의 피날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성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니 지금은 위치만 눈에 담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 설명한 박물관 건물과 시스티나 소성당은 17유로 뮤지엄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유료 구역입니다. 입장 시 복장 규정이 있으므로 노출이 있는 옷과 슬리퍼 등을 신고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역은 성 베드로 대성당과 베드로 광장입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을 지나 나오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입구 쪽 방향에 이어집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이자 가톨릭교회의 성당 등급 분류 중 최고인 대성전입니다. 성당 이름인 베드로는 예수의 12사도 중 첫 번째 사도의 이름으로 보통 초대 교황으로 여겨집니다.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소성당은 23년 10월 기준 17유로의 입장 티켓이 필요한 것과 달리 성 베드로 대성당은 무료이기 때문에 입장 오픈 시간인 9시를 놓치면 대기줄이 어마무시합니다. 대기줄이 길 때는 광장을 한 바퀴 두를 정도이고 가톨릭 행사가 있다 그러면 답도 없습니다. 단 그룹 투어는 시스티나 소성당을 보고 끝나는 지점이 이미 대기줄 생략 지점이라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대성당 개장 시간과 휴일 정보 등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꼭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한 세부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바티칸 시국의 입구와 출구는 각각 2개씩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드 투어를 할 때 입장하게 되는 바티칸 박물관 방향의 입구와 출구이고, 다른 하나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 베드로 성당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입구와 출구입니다. 단 이곳은 박물관 방문 없이 성 베드로 대성당만 딱 보고 오는 일정이 아닌 이상 먼저 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 박물관 입구로 시작해서 시스티나 소성당, 성 베드로 성당 순서는 가능하지만 성 베드로 성당 입구로 시작해서 시스티나 소성당 쪽으로 넘어가는 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소성당 지역은 유료로 돈을 내야 들어가는 곳이고 성 베드로 성당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 쪽 입구로는 무료 쪽 출구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행자 기준으로 바티칸 구역은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소성당, 성 베드로 성당과 광장으로 나뉩니다.
이중 박물관과 시스티나 소성당은 17유로짜리 뮤지엄 티켓을 사서 가는 유료 구역이고, 성 베드로 성당과 광장은 무료이지만 그 명성에 맞게 대기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단 투어 그룹은 성 베드로 대성당 대기줄이 생략되지만 현재도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티켓을 구매하거나 가이드 투어를 통해 가면 무조건 박물관 방면 입구로 입장하게 되고, 박물관, 시스티나 소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 순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대략적인 바티칸 시국 주요 구역의 위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일정에 맞는 가이드 투어를 찾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가이드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반나절 투어 기준으로 이동 루트 설명도 해보겠습니다. 바티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투어를 통해서 가는 게 이득입니다. 저도 나름 정류왕인데 바티칸은 개인이 공부하기에는 벅찬 영역이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만 하더라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안에 쌓인 예술 작품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종교 이야기까지 파고들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므로 지식과 경험이 해박한 가이드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성비가 월등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이드 투어 상품을 초행자가 일일이 설명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상품 사이트는 많지만 저는 그냥 제가 주로 이용하는 마이리얼 트립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티칸 투어라고 검색하면 상품이 많아서 결정장애가 오실 텐데 사실 분류하면 별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 투어는 반나절 투어랑 종일 투어 딱 두 종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나절 투어는 대충 6시간 정도 일정으로 오전 시작 또는 오후 시작 중에 원하시는 타임을 고르시면 됩니다. 오전 반나절 투어는 박물관 오픈 시간보다 전인 7시, 8시 사이에 도착해서 오후 1시쯤 끝나는 일정이고, 오후 반나절 투어는 1시 이후 진행하는 일정인데 보통은 오전 투어가 인기가 많습니다. 오전 투어는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점심시간쯤에 투어를 끝내고 오후 시간 동안에 자유 일정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의 절대 다수도 오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후 반나절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맘마미아 여행사의 오전 투어로 장군 가이드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진짜 대만족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보잘것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광고 없는 100% 내돈내산 경험입니다. 반나절 투어는 기본 루트가 박물관으로 입장해서 주요 방들과 회랑, 정원들을 본 후에 시스티나 소성당에서 내부 설명을 하고 성 베드로 성당 앞까지 가서 종료됩니다. 투어 상품에 따라서 성 베드로 성당을 밖에서만 설명하고 끝나거나 내부까지 들어가서 내부를 보면서 설명해주고 끝나거나 하는 차이 정도이고, 시스티나 소성당까지는 동일합니다. 바티칸 박물관 내부를 전부 보지는 않고 주요 공간들을 순서대로 돌게 되는데 가이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주요 루트가 정해져 있어서 코스 소개를 읽어보면 상품들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결과적으로 바티칸 박물관 내부 이동 루트는 비슷하기 때문에 가이드의 설명 실력이 가장 큰 차이가 될 겁니다. 추가로 상품 중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이 있으면 바티칸 박물관 입장 시 대기줄을 생략하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 투어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패스트 트랙이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붙으니 개인의 시간 여건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티켓이 17유로, 수신기 대여 3유로, 패스트 트랙은 추가 5유로가 별도 비용이고 상품마다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도 티켓과 스킵 더 라인 비용은 각각 17유로, 5유로인 걸 보면 삥땅은 아닙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반나절 투어는 6, 7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정으로 바티칸은 사실상 거의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나절 투어만으로도 바티칸 대부분을 커버하는데 종일 투어는 뭘 더 설명하는 걸까요? 종일 투어는 바티칸 투어를 마치고 판테온이나 콜로세움 등 로마 시내를 추가로 가는 상품입니다. 바티칸 시국 오전 반나절 투어를 똑같이 진행 후 헤어지고 오후는 투어가 아닌 개인 일정으로 보내다가 저녁이 되는 대략 오후 6, 7시에 다시 만나서 로마 시내 투어를 하는 결합 형태입니다. 당연히 저처럼 다른 날에 반나절 로마 시내 투어를 한 분들은 종일 투어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정보만 알고 계셔도 마이리얼 트립이나 클룩에서 투어 상품을 고를 때 크게 헤매지 않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이드 투어 상품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는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후기나 상품 설명 페이지를 읽으면서 개인이 추려내고 어느 정도 운빨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전 설명은 끝나고 바티칸 투어 맛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오전 반나절 투어 기준으로 순서대로 보면서 바티칸 시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루트가 비슷합니다. 먼저 바티칸 오픈런을 위해 오전 7시쯤에 옥타비아노역 앞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 후에 걸어가서 바티칸 시국 입구에 맞춰 대기를 했다가 입장하게 됩니다. 많은 가이드 그룹들이 이곳에서 대기하면서 미리 바티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입구와 출구가 거의 붙어 있는데 위에 뭔가 조각상이 달린 방향이 출구입니다. 참고로 출구 위에 달린 조각상 중 왼쪽은 미켈란젤로, 오른쪽은 라파엘로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컨셉의 박물관과 전시관, 정원들을 전부 아울러서 바티칸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하루 평균 2-3만 명이 입장하며 안에 있는 1,400여 개의 방에는 역대 교황이 수집한 그 규모만 30만 점이 넘어가는 예술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 지역 불문, 이집트부터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까지 총망라한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장 후 먼저 우측에 피나코테카 회화관이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바티칸이 소유한 미술품들을 모아 전시한 곳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피나코테카는 중세시대부터 19세기까지의 회화들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찍지 못한 영상이 많아서 바티칸 공식 사이트 화면으로 대체하는 화면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파엘로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를 피나코테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나코테카 회화관 앞쪽에는 지아르디노 쿠아드라토라는 뜰이 있어 잠깐 여유시간을 갖습니다. 이 정원 자체는 큰 설명은 없으나 성 베드로 대성전의 쿠폴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각 정원이나 바로 다음에 갈 피냐 정원에서 설명판을 보고 시스티나 소성당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은 내부에서 가이드 설명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 정원 또는 피냐 정원에 설치된 설명판을 보고 가이드 그룹별로 설명을 하고 갑니다. 사실 메인은 입구 기준 좌측에 있는 솔방울 정원입니다. 피냐 정원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피냐는 솔방울이라는 뜻인데 4m 높이의 솔방울 상이 있어서 피냐 정원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솔방울 거대상은 예전에 베드로 광장 분수에 있는 조형물이었는데 1450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정원 가운데에는 아르날도 포모도로의 천체 안의 천체라고 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가이드마다 다르게 설명하는데 진짜 작품의 의도는 안과 밖에 반대되는 두 성향의 조화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이탈리아 커바디스 가이드분이 직접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서 받은 답변이라고 하시니 확실합니다. 이제 본격 뮤지엄 내부로 진입해 주요한 방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먼저 라오콘 군상, 아폴론, 페르세우스 상이 있는 벨베데레 팔각 정원부터 가게 됩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피냐 정원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다른 곳입니다. 요 밑에 건물로 둘러싸인 조그만 뜰이 자세히 보면 팔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팔각 정원입니다. 정원을 삥 두르는 조각상 중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라오콘 군상이 가장 유명합니다. 라오콘 군상은 헬레니즘 조각의 최대 걸작으로 로마 멸망 후에 땅에 묻혀 있다가 발견되었고 이후에 미켈란젤로가 감정을 맡았는데 시대의 걸작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미켈란젤로가 직접 만들어 몰래 묻었던 위작이라는 설도 있는데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벨베데레 팔각 정원과 입구 사이에는 이집트 작품 박물관이 있는데 보통 투어 때는 가지 않는 구역입니다. 1839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창설한 미술관으로 고대 로마 때 이집트에서 가져온 유물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수집가들로부터 매입한 이집트 유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가이드 투어 루트에는 가지 않는 박물관입니다. 바로 밑에 규모는 작지만 벨베데레 정원에서 이어지는 뮤즈 여신의 방은 반드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뮤즈는 뮤직, 뮤지엄 등의 어원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학예와 예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뮤즈 여신의 방의 메인 작품은 토르소인데 목, 팔, 다리 등이 없는 인체 조각품을 토르소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상을 보고 가장 완벽한 인체의 표현이라고 극찬을 하였고 손상된 팔다리 부분에 보수작업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감히 그럴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토르소를 본 후에 뮤즈의 방을 지나면
바로 원형의 방이 있으며 이곳도 100% 지나는 곳입니다. 원형 전시관은 로마의 신상을 모아놓은 방으로 방의 한가운데에는 네로 황제의 욕조가 놓여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황금 동상을 비롯한 신화 속 신들의 모습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천장이 어딘가 낯이 있게 생겼다 싶은데 판테온의 돔 모양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원형의 방 천장은 판테온에서 모습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지휘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여러 방들을 지나면 긴 통로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촛대의 방, 아라치의 회랑, 지도의 회랑입니다. 원형의 방을 지나 계단을 올라오면 시스티나 성당까지 이어진 긴 회랑을 쭉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지도의 회랑이 유명한데 휘황찬란한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는 천장이 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메인은 1500년 전후의 이탈리아 도시를 프레스코아로 그려 장식한 좌우 벽면입니다. 그 그림이 위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베드로. 이 긴 회랑을 지나면 라파엘로의 방으로 진입합니다. 라파엘로의 방은 4개의 방을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1503년에 율리우스 2세가 라파엘로에게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그중 유명한 방은 서명의 방으로 라파엘로의 작품 중 아테나 학당이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 좌측 인물은 이상주의의 대표 플라톤, 우측 인물은 합리주의의 대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라파엘로의 방까지가 사실상 시스티나 소성당 도착 전 박물관 루트의 끝입니다. 이렇게 박물관의 세부 명소들을 쭉 둘러보고 오면 대략 3시간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서 건물 사이에 네모나고 자그마한 성당이 시스티나 소성당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소성당이라고 할 뿐이지 내부에 장식된 작품들의 가치는 대성당 못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교황 선거 행사인 콘클라베가 이뤄지는 만큼 바티칸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미켈란젤로의 인생 역작이라고 불리는 시스티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당 벽면의 프레스코화들은 하나하나가 보타첼리, 페루지노 등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의 작품입니다. 사진 촬영, 가이드 설명 등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추얼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주는 경이로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그가 이 천장화를 그려나가는 과정을 들으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장화는 천장을 가득 메운 대형 프레스코화로 중앙 부분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주변부는 예수의 조상과 구원 신화가 그려져 구약 성서의 주요 내용과 인물들이 담긴 역작입니다. 가운데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아담의 창조 작품이 있는데 원본을 보게 되다니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가이드 투어나 미리 유튜브에서 꼭 공부하신 다음에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스티나 소성당까지가 바티칸 뮤지엄 티켓을 통해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스티나 소성당을 넘어가면 드디어 바티칸 시국의 메인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던 언덕에 세워졌고 1626년에 완공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여태까지도 작품 투성이었지만 이 성당도 900여 톤의 황금과 예술작품으로 가득 찬 곳으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건축에 참여했고 내부 주요 작품들은 베르니니가 담당했습니다. 베르니니라고 하면 나보나 광장의 2개의 분수와 스페인 광장 난파선의 분수를 조각한 예술가로 다들 기억하시죠? 이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 중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인 면제부가 등장합니다. 지은 죄를 사하여준다는 증서를 발급하여 기금 충당에 활용했고 이 일이 후에 종교개혁을 부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가이드 투어를 하게 되면 성 베드로 성당까지 설명은 해주는데 내부에서 해주는 곳도 있고 외부에서 설명만 한 후에 투어를 끝내고 자유롭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였습니다. 입구는 보시는 화면 방향입니다. 내부는 진짜 입이 벌어질 정도로 화려합니다.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한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작품이 있습니다. 24세 나이에 그를 거장으로 거듭나게 한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역작 중 유일하게 그의 서명이 새겨진 작품으로 마리아상 오른쪽 어깨띠 부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 베드로 동상과 베르니니의 청계가 보이고
가장 끝자락까지 들어가면 성 베드로의 옥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성당 내부 입장과 주요 관람은 무료라고는 하지만 뷰포인트인 쿠폴라에 올라가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쿠폴라는 지름 42m, 높이 132.5m의 돔으로 미켈란젤로가 72세 때 공사를 맡아 완공시켰습니다. 쿠폴라에서는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성당 정면 꼭대기에 있는 예수와 11제자의 조각상 뒷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성당 정면에서 보면 이 위치에 있는 조각상들입니다. 걸어서 올라갈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지에 따라 약간의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출구로 나와서 보이는 광장이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이 역시 베르니니가 만든 광장으로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열쇠 구멍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받은 천국의 열쇠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의 크기는 약 30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으며 이집트에서 공수해온 높이 25.5m의 오벨리스크가 자리잡고 좌우에는 2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광장은 도리아식으로 만들어진 284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둥 위에는 3m 높이의 140인의 성인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 나오면 대략 오후 1시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천사성을 가실 분들은 성베드로 광장을 나와서 직진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성천사성 또는 산탄젤로성 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 황제의 묘로 만들어졌다가 요새로 개조, 감옥으로도 이용하면서 용도가 바뀌어 온 건물입니다. 지금은 산탄젤로성 국립 군사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흑사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성의 맨 꼭대기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칼을 칼집에 꽂는 꿈을 꾼 후에 흑사병이 사라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성 꼭대기에 대천사 미카엘의 조각상을 세워서 성천사성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12유로를 내면 내부 및 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외부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4편 바티칸 설명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편은 바티칸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요약해도 제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 굉장히 길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목표는 초행자들이 최대한 많이 건져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인 만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는데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이탈리아 여행을 하시고 저보다 쉽게 더 많이 경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다 보니 왜 유튜버들이 댓글 좋아요를 외치는지 알겠습니다. 댓글 하나 달릴 때마다 생각보다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로마 명소 완전 정리 영상 4편 바티칸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짠! 커피 드신 분들 이제 한잔 더 나올 거예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맛있다. 이게 맛있어? 성분으로 이거 제대로